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3장입니다. 사회복지행정 이론인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 21회 둘 다 5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막 그 가르친 거 보니까, 문장으로도 많이 등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폐쇄체계 이론, 보면, 우리 합리합법적 모형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고전 모형이죠. 자, 등한시하는 요소가 뭐냐? 이 비공식 집단이죠. 비공식 집단은 이제 인간관계 이론에서 중시 여기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거기에 엄격한 규칙 지향성으로 인해 수단으로서의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목적 전치입니다. 자, 이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2회 때 나오긴 했지만 이 목적 전치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그 3번 보면 21회 때 결국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2회 거 2번을 없애려고 하다가 남겨놓은 이유가 이렇게 옛날 문제라고 해서 버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논점은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1급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온 것도 결국은 거기서 물고기가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기 3번 보면 A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이제 평가에 반영한 거죠. 그랬더니 모금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니까 그 수단에 기울이게 돼서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오히려 저조하게 되었다. 그죠? 이게 바로 목적 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 보기 지문에 등장한 그 개념들도 같이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다음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조직활동의 관료적 병폐는 자, 이게 11회 때 나왔는데요.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이 한정된 수의 클라이언트를 받아야 하고 클라이언트 선택에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업훈련의 효과가 낮은 중증장애인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증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선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알짜를 뽑다, 선발하다, 바로 크리밍 현상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 지역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골랐잖아요. 직원을 신규 채용했으니까 바로 스태핑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어요. 몇몇 대상자들은 A 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 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밍이죠.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타 기관으로 보낼 것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의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담 직원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사례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활용, 서비스의 과활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서비스의 과활용이 결국은 우리 지금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전달체의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서비스의 과활용이. 잘 알다시피 서비스의 과활용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비표적 인구들이, 즉 표적 인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 비표적 인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걸 서비스의 과활용이라고 해요. 그건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비공식 집단 하면 무조건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아셨죠?
자, 조직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일상적, 일률적인 경우에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외부에, 아니죠.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이건 개방체계론인데 관료제이론은 폐쇄체계론이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니을, 조직 운영의 권한 양식이 합법성과 합리성을 띠고 있다. 아, 여기 합리합법적 모델, 고전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료제이론은 고전 모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합법성이란 객관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합리성은 목적 성취의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 7번.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관료제 문제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죠, 지금. 자, 기억, 조직 내의 권위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죠. 계층제.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계적으로. 자,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됩니다. 사적 감정을 왜 배제시키죠? 그래야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정과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죠. 즉 규칙으로 인간을 복종시키는 방법이에요. 관료제가 규정으로. 그래서 디귿 맞고요. 업무와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하죠. 자, 이 분업인데 이때 분업은 정책과 행정의 분리죠. 그죠? 기획과 실행의 분리는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죠? 자, 그 다음 8번. 사회복지조직에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된다. 목표 전치 현상이죠. 조직 변화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경직성을 띠고 있어요. 자, 부서 이기주의. 이걸 경락고 심성이라고도 하는데 위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위만. 옆에 부서는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직 내 파벌의식, 할거주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주의 또는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규칙과 통제가 창조성이나 자발성을 제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9번. 이상적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공식적 위계와 업무 처리 구조,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 구조, 맞죠?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자, 여기서 조직을 통제한다니까 왠지 맞을 것 같았죠. 근데 그 전통적 권위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그 다음 합리적 지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죠?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 전통적 지배,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지배, 그 다음에 합리적 지배인데 요 두 가지는 비합리적 지배예요. 비합리적 지배. 관료제는 이렇게 비합리적 지배가 아니라 결국 이 합리적 지배죠. 여기 합리적 지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지배를 권위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니라 합리적 권위에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것은 거기를 전통적 권위라고 하면 안 되고 합리적 권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이제 합리적 지배라고 해야 돼요. 자,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 그 다음에 조직 기능은 규칙에 의해 제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문제들을 전부 제가 또 배열해 놓았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 그죠? 과학적 관리론은 특징이 뭐냐? 효율성이에요. 낭비를 제거시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 효율성. 생산의 극대화, 뭐 당연하고. 자, 그다음에 정부의 법과 정책. 제가 이제 생산의 극대화를 왜 당연하다고 했냐면 조직 이론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은 그걸 위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낭비 및 중복의 제거 등을 통해서 자, 이 정부의 법, 정책, 여론 이게 뭡니까? 제도적 환경이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건 제도 이론이죠. 제도 이론은 신제도 이론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직 목적은 상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맞죠? 상하 일치성.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일치성. 조직 목적이. 조직의 상층부는 조직의 관리자나 또는 경영자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하층부는 근로자예요. 이걸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폐쇄체계 이론이죠. 그러니까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은 폐쇄체계 이론들이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관료제와 과학적 관리론은 돈 주면 된다. 경제적 보상으로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인간관계 이론은 그걸로 안 된다.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조직 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 이거 폐쇄체계 이론이니까 아니죠. 상황, 환경 이런 거 나오면 개방체계 이론이어야지 돼요. 폐쇄체계 이론이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11번.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 여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고 폐쇄적 환경을 강조하고 비공식 집단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비공식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12번.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과학적 관리론. 자,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맞죠? 직권화를 통한 위계적인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위계적인 구조, 위계 구조의 설정 뭐예요? 계층제, 관료제입니다.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은 호손 공장에서 실험한 건 뭐죠? 인간관계 이론이죠. 그죠? 자, 내일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죠? 예, 경제적 보상. 이 고전 모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뿐만 아니라 이제 관료제 이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옳은 거.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론은 누구에게만 조직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엇을 부여하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 관리자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누구의 의사결정 무엇을 참여하는 사회복 조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향하는 사회복 조직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22회 때 나왔네요. 이번에 또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과학적 관리론. 자, 직무의 과학적 분석.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의 업무 시간과 동작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고요. 권위의 위계구조 하면 뭡니까 이거? 관료제죠. 자, 경제적 보상은 맞죠? 사적 감정의 배제도 관료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은 우리 이제 고전 모형 중에 공공행정학파, 즉 행정관리이론이라고 하죠. 이제 다음에는 여기 세부 여기 목차도 좀 넣어놓을까 합니다. 여기 이거 보면 이제 구분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조직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짓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근데 보세요. 균lig이 제시한 행정의 기능을 지금 내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번도 보면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고 조직 구조를 확립한다. 조직화예요, 그거. 자, 근데 이제 18번 봐보세요.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획, 목적과 목표 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맞고요. 니은은 보고하는 활동이니까 걔는 보고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틀렸고요. 자, 평가하는 활동, 인사,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그래서 3번이 맞죠? 근데 균lig이 제시한 포스커브에는 평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버나드가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귤릭이 제시한 행정 기능에다가 평가를 추가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는 뭐 귤릭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결국은 이렇게 7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7가지 귤릭이 제시한 행정의 기능 7가지가 뭐냐? 그게 아닌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죠.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17번 보면 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항상 처음이 뭘까? 이런 순서 문제가 나오면 처음이 뭐고 마지막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하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평가를 맨 처음부터 하지는 않겠죠? 촉진도 마찬가지고, 그죠? 조직화를 시킨다? 이거는 뭐 맨 처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기획과 조직화 중에서 기획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류. 마지막에 이제 평가 다음에 왠지 환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게 되는 환류. 그래서 니을과 미음이어야지 되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어떻든 니을부터 시작하는 게 보니까 4번하고 5번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니을, 기억, 거기에 이제 기획 다음에 조직화, 촉진,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그죠?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촉진, 평가, 환류로 가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는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설명으로 받는 것은, 자, 조직 구성원이 만족도와 효과성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그죠? 만족도, 심리사회적 만족, 욕구 충족. 그래서 기억 맞고요.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일단 효율성 들어가면 과학적 관리론 쪽으로 가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 비공식적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켰죠. 뭐 비공식적 과정, 비공식적 집단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막 이런 거 나오면, 자, 그다음에 조직 내 권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권위, 관료제죠. 자, 2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직에서 규칙을 강조하고 능률을 최우선시합니다. 이건 뭡니까? 규칙을 강조하고 능률,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겠죠. 자, 심리사회적 욕구 맞죠? 그게 맥그리거의 Y이론이죠. 인간관계 이론은 고전 모형의 X이론이고, 그죠? 예.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죠. Y이론이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론 강의 듣고 지금 우리가 이론 공부하고 지금 이 기출 분석 강의를 듣고 있다는 우리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론서나 또는 핵심 이론 노트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지금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 반복 연습하면 되세요.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이. 자, 그다음에 21번. 인간관계 이론에 기반한 관리자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기술 활용을 중시 여기고 맥그리거의 Y이론에 가깝고, 그리고 하급 직원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그죠? 비공식적인 방식. 그 다음 이제 관리 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요시 여긴다. 관료제 이론이죠. 자, 그다음에 22번. 조직 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인간관계 이론이네요. 바로. 그 다음 이제 23번. 인간의 사회심적 정서적 욕구. 인간관계 이론이네요. 바로. 자, 나머지 거기에 이제 맞는 문장이지만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죠? 뭐 그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제 24번. 옳은 겁니다. 생산성은 근로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환경 들렸죠? 인간관계 이론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이론은 제가 뭐라고 했죠? 물리적 환경을 바꿔주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될까? 그게 맨 처음에 연구였다고 했었죠. 메이오 교수와 그 동료들이 했던 게. 근데 물리적 환경을 바꿔줬더니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됐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떨어졌다. 왜? 담합했다. 그죠? 그래서 노동은 집단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즉 그 말은 조직 내에 있는 집단, 그 집단 내에 동료와 윗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크게 생산성을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것이죠. 자,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맞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간관계니까 결국 상호작용이잖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그죠? 거기에 공식적인 부서의 형성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비공식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공식적인 부서가 아니라, 근로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반응한다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으로서 반응하는 거죠.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해보면 그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고, 노동은 집단적인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 그게 바로 이제 인간관계 이론이죠. 자, 우리 이제 폐쇄체계론에서 나온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개방체계론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폐쇄체계냐 개방체계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 뭐 그 앞에서도 그게 논점이긴 했었지만 몇몇 지문에서, 근데 아예 1번 보면 외부 환경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이론을 모두 고르죠. 그러면 폐쇄체계론 빼야 돼요. 인간관계론 빼야 하고 XY론 빼야 돼요. 그죠? 니은과 니을이 답이고요. 다시 한번 2번 개방체계적 관점을 묶은 것은 물어봤어요. 1번에 관료제하고 인간관계 빠져야 하고, 2번에 과학적 관리론 빠져야 하고, 그죠? 3번에 인간관계론 빠져야 하고, 4번에 인간관계론 빠져야 하죠. 5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구조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그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일단은 여기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폐쇄체계론 빼합니다. 그죠? 관료제하고 인간관계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실 이제 논리적 합의론하고 인지이론은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제 상황이론이죠. 상황이론인데 그거 보면 그 동그라미 2번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하면 이제 관료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지 않고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즉 그런 상황이라면, 그죠?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여야 하니까 그 상황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경우가 더, 그러니까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져야지 효과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죠? 그거 맞는 거죠. 자,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관리 이론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경우에, 어느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이상적인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폐쇄체계 이론에서 그걸 전제하는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이상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 또는 최선일 수 있는 관리론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은 폐쇄체계 이론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상황이론을 활용할 경우에 고려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입니다.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정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죠? 기억이 관료제, 니은이 과학적 관리론. 자,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상황을. 그죠? 맞습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5번인데요. 이 체계 이론에서 기관의 홍보 부분을 담당하는 거. 이사회나 홍보는 제도적 지지 체계이고요. 이 제도적 지지 체계는 경계하의 체계에 들어가요. 즉 경계하의 체계는 둘로 나뉘죠. 생산 지지 체계와 제도적 지지 체계로 나뉘는데 이 제도적 지지 체계에 들어가는 게 이사회와 홍보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다음에 6번.
어떤 아이 체계인가? 주요 목적은 개내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한다. 유지잖아요. 영속성은.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고 직원을 선발, 훈련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는 다 유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7번.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뭡니까? 정치경제론입니다. 다시 한번 8번.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해관계 집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환경에 재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부각시키고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사회복 조직의 현실을 설명해 준다. 그죠? 아까 거기 7번에서도 아까 나왔던 문장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조직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자원이 있죠?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근데 이러한 자원은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그죠? 그래서 조직은 그러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9번인데 서비스. 자, 18회 때 나왔네.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업무 환경을 강조해요. 과업 환경. 그러니까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주로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이제 과업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합법성 바로 정치적 자원이죠. 조직 내외부 환경에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뭡니까? 개방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그 정치경제 이론이에요, 결국은. 거기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사회복지 행정에 시사하는 바는 인간관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크다. 인간관계 이론이겠죠.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 세분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과학적 관리 이론이겠죠. 3번. 외부 환경 변화에 조직이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그죠? 이게 이제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인간관계 이론이겠죠. 그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한다.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생태학이니까 그렇게 집어넣는데 물론 이제 사회 때 지문이긴 한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옳은 것입니다. 제도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바로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이 제도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도 이론은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조직군이잖아요. 무리군자예요. 그러니까 개별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체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정치경제 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이죠. 상황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원 의존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내부적으로 자원을 창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고,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생태체계 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우리 이제 이 객관성의 원칙은 과학적 관리론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은 또 분업이잖아요. 그죠? 결국 분업을 시켰다는 것은 분업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분업은 결국은 생산성의 최대화를 위해서 분업되어 있는 이 관리자와 근로자의 협조를 즉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협동의 원칙도 이 과학적 관리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좀 넣어놨는데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막 만들지만 이게 이제 해설을 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냈나, 또 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고민하면서 해설을 달아줘야 하니까 좀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거기 이제 정치경제 이론은 이해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고요. 관료제는 권위,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은 체계 자체가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은 상호 의존성이에요. 인간관계 이론은 비공식 조직체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 증진. 그죠? 자, 그다음에 13번.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 영향을 설명한다. 그럼 폐쇄체계론 빼야죠.
폐쇄 체계론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관료제 이론.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법적 규범, 제도적 환경이니까 1번이 맞죠.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혀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모범 사례,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따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조직들이 동형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옳은 것인데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 이렇게 폐쇄체계 이론에서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직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한다. 제도 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그죠? 네, 맞고요. 정치경제 이론.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가능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계속 나왔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동기위생 이론은 우리가 이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동기유발에서 말 그대로 동기유인과 유생 요인이 있다라고 하죠. 뭐 조직의 외부 환경 영향을 중시한다. 뭐 이건 지금 옳지 않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5번 옳지 않은 것인데 22회 때 문제네요. 자, 학습 조직 이론은 개인 및 조직의 학습 공유를 통해 역량 강화. 맞습니다. 정치경제 이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은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권력이 이제 정치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의 상호작용 강조. 맞고요. 상황 이론. 폐쇄체계 이론? 폐쇄체계 아니죠? 네, 바로 나왔어요. 개방체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체계 이론이냐 폐쇄체계 이론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 개방체계끼리 묶여진 거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 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답이 골라져 버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 총체적 품질 관리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죠. 자, X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하다. 그죠? 왜? X이론은 감독, 처벌 지시가 필요하죠. 보상. 왜냐면은 근로자들은 일하기 싫어하니까. X니까. 그죠? 예, 싫어하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놀려고 하고. 따라서 통제하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보상, 말 안 들으면 처벌, 지시하고 감독하고 해야죠. 자, 그다음에 현대 조직이론인데요. 조직이론의 발달 순서 먼저 이제 고전 모형,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폐쇄체계 내에서 그다음 이제 개방체계 이론, 그다음에 현대 조직이론 순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구성원을 참여를 강조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구성원의 참여, MBO죠. 예, 목표 관리. 자, MBO는 그렇게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이제 TQM입니다.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다. 고객을 위해 실제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자원을 동원, 비축, 수단을 제공하는 거. 뭡니까? 총체적 품질 관리 TQM. 그죠? 자, 4번.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투입과 산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유계적인 게 아니죠. 자, 유계적인 것은 이제 관료제이고 전체 조직 구성원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하고요. 생존과 소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조직군 생태 이론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 도태된다. 자, 5번 11회 때 서비스 질을 조직의 1차적인 목표 고객 만족 중시 팀워크를 통한 조직의 지속적 변화 통계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는 건 TQM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SQC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게 TQC로 오고 TQM으로 왔다고 했어요. SQC가 바로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TQM은 통계 자료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건 이제 구성원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품질 향상
목적이어서 이 전문직주의 강화로 확산되었다는 건 옳지 않고요.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 여기고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서 지속적인 학습 과정 강조하고 초기 과정에서 조직 리더의 주도성이 또 중요하고요. 고객 만족을 우선 가치로 하고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맞는 문장 맞는 문장대로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옳지 않은 것인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통계적 품질 관리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통계 분석,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욕구조사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맞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고 모든 단계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변이 가능성을 예방하고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거죠. 투입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자, 그다음에 8번 옳지 않은 거. 자, 고객 중심 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근데 서비스 품질을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 다 고려하는 거죠. 의사결정, 자료 분석 맞죠? 또는 통계 자료, 그죠? 품질 향상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 맞습니다. 9번 옳은 것은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품질은 그죠? 조직 관리 및 업적 평가 방식으로 고안되었다가 아니라 이거 팀워크를 이제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업적 평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맥그리거의 X 이론을 발전시켰다. 맥그리거의 X 이론은 우리 이제 고전 모형과 관련되어 있죠.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다. 맞죠? 작업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옳은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해. 즉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팀 노력을 강조하죠. 집단적 노력. 그래야지 어떤 개인에 의해서 품질이 향상된다면 그 개인이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집단적인 노력은 결국 시스템을 강조하고 팀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도 팀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자, 현상 유지가 아니죠.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의사결정 전문가의 직관이 아니라 자료 분석에 기반해 오히려.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 체계를 형성하지 않고 서로 협동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품질 결정은 고객이 주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번인데 옳지 않은 것인데요. 지속적인 품질 개선,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고 집단의 노력보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집단의 노력보다가 옳지 않은 거죠.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의 노력이 그죠? 집단의 노력 아까 18회 때도 나왔던 논점인데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이코스업의 전통적인 관리 원칙과 이제 TQM 원칙을 비교를 했는데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TQM에서는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제 구성원의 훈련이 필수적이고 투자라고 하는 인식. 그렇지만 전통적 관리에서는 구성원들의 훈련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인데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여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학습 조직 이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변화보다 인적 자원의 변화. 강점 관점에 바탕을 둔 인퍼먼트 모델 맥락 같이 하는 것은 학습 조직 이론이고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옳은 것인데 학습 조직 구축 요인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자기 숙련은 명상 활동이 아니라 이 조직 구성원들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창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 놓은 것처럼 공유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 유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 구성원들 개인의 제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모형 계층적 수직 구조 이해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상호 간의 대화 성찰, 질문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팀 학습은 최고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이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사고가 맞는 거죠. 전체와 부분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인데요. 이 15번이 이제 20회 때 이것저것 이건 이제 현대 조직 운영 기법 그거는 나오지 않았던 것들. 그전에 우리가 지금 문제 풀었을 때 이거 보기 지문에 아까 리스트럭처링은 이제 나왔었습니까? 아까 앞에서? 아까 보기 지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보긴 했는데 앞에서. 그죠? 21회 때 3번에. 아, 근데 3번도 300 거기 이제 우리 폐쇄체계론의 그 3번 3장 맨 처음에 3번에서 목표전치 문제에서 보기 지문에 떴지만 그것도 이제 이 문제가 나온 다음이었네요. 그죠? 자,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을 확보한다. 구조조정인데요. 리엔지니어링, 업무 시간을 간소화시켜서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거, 업무 재구축입니다. 벤치마킹, 우수 대상을 찾아 이제 모방하는 거죠. 맞고 이제 아웃소싱은 외주 주는 건데, 그죠?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조직 기능 일부를 의뢰하는 거. 균형 성과표인데 이 균형 성과표는 이 성과 관리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면접 평가표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16번 신공공관리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요건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었고 신자유주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시장 경쟁 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는 것이고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이제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그다음 복지국가 위기 신자유주의는 민영화잖아요. 그죠? 정부, 시장, 시민 참여 협치. 그죠? 다양한 주체 참여. 자, 이제 제3장에서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3회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기억 과학적 관리론, 직무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직무에 관한 과학적 연구 분석. 기억 맞았습니다. 자, 수거법 적용하면 기억이 들어가줘야죠. 2번, 4번 틀리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관료제 이론,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분업을 통한 전문성입니다. 과학 관료제. 물론 이제 우리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분업과 그다음에 관료제 이론에서의 분업은 달랐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획과 실행의 분리. 그 관료제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였죠. 자, 그리고 이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이론은 고전 모형으로서 합리 합법적 모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합리적 지배, 합리적 권위, 합리성과 전문성 추구한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이걸 지웠을 때 니은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사실 무조건 맞는 거다 알고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디귿과 니을 남았는데, 자, 여기 니을을 보면 좀 일단 물론 이제 뭐 디귿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자, 디귿 봐보세요. 인간관계론 조직 내 인간을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 전인적 존재로 봅니다. 그죠? 맞아요. 여기서는 사회 심리적 욕구의 총족으로 보게 되죠. 디귿도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디귿까지 왔어요. 결국 니을까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자, 상황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입니까? 폐쇄체계 이론입니까? 개방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조직의 상황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얘는 개방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조직 구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의 상황에 관계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그럼 어느 이론에 해당될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폐쇄체계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니을 문장은 과학적 관리론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니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 신공공관리론에서 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요.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는 복지국가 위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것이 복지국가 황금기를 비판하면서 복지국가 위기기로 오잖아요. 이 복지국가 위기기에 행정관리 철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2번 조직 규모 확장과 중앙 집권화를 지향합니까? 네, 바로 틀렸네요. 2번. 복지국가 위기기는 작은 정부론이에요. 유연한 정부, 작은 정부.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조직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 여기고 규제 완화, 조직원의 참여 중시,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 수준, 실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성으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신공공 서비스죠.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신공공관리론으로만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제3장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제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이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두 문제. 또 우리 출제 빈도 항상 보라고 했죠. 그 챕터에 그간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출제 비중도 보시면서 최하 몇 문제, 최대 몇 문제까지, 평균 몇 문제 이렇게 보면서 그 챕터별로 선택과 집중 있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